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순서 없이 배열된 판구조론 정립과정 카드 가라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카드가 제시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배경 순서부터 체크를 해보면은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해양저 확장설, 그 다음에 판구조론의 정립, 이렇게 순서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학생 A가 한 말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다, 나, 가, 라 순이죠. 그 다음에 음양측심 기술의 발달은 가에 큰 영향을 주었어. 음양측심법의 발달로 우리 해양저 확장설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지질구조의 연속성은 우리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이동설의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볼게요. 그림은 어느 해령 부근에서 고지자기 줄무늬가 형성되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맞는 말이고요. 해령의 중심부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양지각의 연령은 B가 A보다 많다. B 같은 경우는 지금 중심으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죠. 다시 말해서 해령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A의 연령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요. 답은 3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나는 두 대륙의 자극 이동 경로를 일치시켰을 때 나타나는 대륙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그림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을 보도록 할게요. 5억 년 전에는 두 개의 자기 북극이 존재했다. 틀렸죠. 과거나 현재나 자기 북극은 한 개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럼 두 개의 극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현재 여기에 위치하는 대륙이 오른쪽으로 가서 나처럼 하나의 대륙으로 가줘야지 이러한 현상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되는 지질구조가 유럽 대륙에도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과거에 하나의 대륙이었다가 현재 이렇게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대륙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답은 4번이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경우를 나는 멘틀 전체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열점과 풀름 구조론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판구조론을 구분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러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볼게요. 가는 열점의 생성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열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연약권 아래에서 고정된 마그마 분출로 형성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 가에서는 상부 쪽에서만 대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 지각으로 올라오는 물질의 이동. 이것을 우리 풀룸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외핵과 멘틀의 그 경계에서 따뜻한 물질이 올라오는 그러한 풀룸 구조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가와나 모두 해저 확장과 섭입대의 형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냐?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현재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하와이 섬을 기준으로 주변의 주요 섬과 그리고 해산의 형성 시기 및 하와이 섬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현재 하와이 섬은 열점 위에 위치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 하와이 밑에 열점이 분포하고 있고 그러한 열점으로 인해 우리 하와이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렇게 만들어진 섬은 위쪽에 있는 판의 이동으로 이렇게 움직인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록 색깔로 색칠한 부분은 북서쪽의 방향으로 섬들이 움직인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생긴 것들, 분홍색으로 색칠한 것들은 살짝 북쪽으로 더 이동한 모습이 보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니은 보기, 하와이 섬 주변에서 태평양파는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의 섬과 해산에서는 모두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니죠. 지금 하와이 근처에서만 우리 열점으로 인해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두 지역 가와 나에서 지하의 온도 분포와 파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는 각각 플룸의 상승류와 하강류 중 하나가 나타난다. 처음 보는 그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 있는 것은 오른쪽에 온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은 온도를 연결한 선이에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온도를 연결한 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깊이를 이런 식으로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할 때 A랑 C 같은 경우는 1800도랑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B 같은 경우는 1800도보다 더 뜨거운 그러한 선이 이런 식으로 위치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높은 부분이 주변보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 같은 경우는 뜨거운 플룸을 설명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나도 한번 볼게요. 지금 1800도 선이 아래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400도의 선이 아래로 가 있고요. 같은 깊이라고 했을 때 이 중앙 부분이 주변보다 더 내려가 있습니다. 온도가 낮은 부분이요. 이 말은 아래쪽으로 차가운 물질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차가운 플룸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이제 골라보도록 할게요. 0부터 150km 사이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 증가율은 A보다 B에서 크다. 이것은 각각의 점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을 때 어떤 위치에서 더 온도가 급하게 변하냐, 그것을 묻는 거죠. 이것은 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랑 B랑 150m 똑같이 갔을 때 A 같은 경우는 1800도 이상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아직 1800도도 도달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A보다 B에서 큰 게 아니라 A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의 하부에서는 차가운 플룸이 아니라 뜨거운 플룸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섭입하는 판을 지구 내부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 차가운 플룸은 섭입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섭입대에서는 우리 차가워진 판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이 우리 판 전체를 잡아당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은 7번입니다. 그림은 음양측신법을 이용하여 얻은 대서양의 동서방향 해저지형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ABC 세 지점에서 음파가 수명과 해저면 사이를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 디귿, 음파의 왕복 시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그림만 봤을 때 A, B, C, 가장 깊은 곳은 우리 A입니다. 그러면 음양측신법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T는 우리 수심이었죠. 그러면은 수심이 깊다라는 것은 우리 속도랑 2분의 1은 상수니까 이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왕복 시간이 더 길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 가장 깊은 A는 우리 디귿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깊은 우리 C는 니은, 그 다음에 가장 얕은 B는 우리 기역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에서 측정한 기록은 디귿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B 부근에서는 해구가 발달한다. B 같은 경우는 지금 깊이가 3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서양에 유명한 거 하나 있죠. 대서양 중앙해령이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3km는 우리 해령입니다. 우리 해구가 되려면 6km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B 부근에서는 해구가 발달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 속에서 음파의 평균 속력은 1000m/s보다 느리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음양측신법에 대입만 해주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000m/s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1번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생성된 마그마 ABC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해령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섭입대가 위치하고 있죠. A는 주로 유무암질이다, 틀렸죠. A는 해령이기 때문에 주로 현무암질이고요. 마그마의 생성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A 같은 경우는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섭입대로부터 생성된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면서 대륙 지각을 녹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됐었죠. 여기서 처음 만들어진 마그마에 의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가 유문암질 마그마보다 온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C는 물에 의한 암석의 용융점 하강으로 생성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것은 해령으로부터 생성된 그러한 해양 지각이 우리 압력 증가에 의해서 지각 내에 있는 우리 함수 광물이라고 말하는 물을 포함한 그러한 광물 속에서 OH를 빠져나오게 해서 멘틀의 용융점을 낮춰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귿 맞는 말이고 답은 4번입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그마의 생성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마그마이다.
마그마의 SiO2 함량은 B가 A보다 높다. 먼저 B 같은 경우는 우리 기입숙한 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10점이죠. B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지금 해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현무암질이고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섭입대 위쪽 대륙지각에서 생성된 모습을 보아하니 유문암질 마그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SiO2 함량은 B가 A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겠죠. 우리 SiO2 함량 가지고 마그마 구분할 때 가장 작은 게 현무암질이었고 그 다음에 안산암질, 그 다음에 유문암질 이 정도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C는 현무암질 마그마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A, B, C 모두 압력 감소로 인해 생성이 된다. 아니죠. B랑 C 같은 경우는 우리 깊이 감소, 압력 감소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승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답은 2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의 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끝!